결혼 후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와 대출에 대해 걱정하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그런지 많은 이가 마음속에 하나씩은 고민을 안고 산다. 특히 어리석게도 젊을 때 많은 돈을 벌지 않으면 노후가 손가락만 빨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연금도 마련하고 저축도 해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기도 한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한다. 반면에 나는 결혼 전에 내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고민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 우리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생각보다 꽤 우량한 성과급을 받아오고 있다고 하니 월급 이상의 성과급을 획득하기도 하는 터라 결혼을 하고 나서 현실이 덜 힘든 것 같다고 느꼈다. 나는 결혼 후에 돈을 꽤 잘 버는 남편을 만나 별로 고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얼굴이 덮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월급을 꽉 쥐고 온다며 정말 죽을 맛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둘 다 일을 하지만 월급이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왜 대출 이자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은행 금리가 높아지고 집값도 올라가는데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쫄쫄 굶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성과급이 많아서 그나마 버티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동일한 상황일 테지만 그래도 매달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니 다행이에요. 그 정도면 정말 잘 시집간 것이다. 남들보다는 여유롭게 살고 있어? 아니야. 나는 아이를 임신까지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막막해. 정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남편의 능력이 중요한데 회사에서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 부러워. 친구들도 하나같이 나에게 시집을 잘 가졌다고 말을 한다. 저희 남편은 꽤 괜찮았어요. 단지 한 가지 좀 문제라면 남편이 상당히 철이 없는 놈이라는 것이었어. 생각이 조금 어리다거나 할까요? 본인이 하는 일이 정답인 줄 알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성격이라 많이 답답했어. 그래도 그 성격 자체가 제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고 남편도 제가 진짜 아니라 생각한 것들에 대해 정색을 했어. 말을 하면서 청초한 척을 하는 사람이었던 탓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이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는 서로 합의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제 남편도 자신의 철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결코 남편이 조금 더 든든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남편이 잘하는 데는 시부모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내가 바꾸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아들이 하나의 말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적어도 동생 못지않게 자라야 했는데 솔직히 두 아이가 모두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 얼마나 심하게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하면 두 번째 아이를 낳아 키워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를 않았죠. 취업도 성공했고 너를 만나면서 이렇게 부장까지 달고 다 민희네 덕이야. 정말 감사해. 결혼해서 너를 잘 대할 거야? 아들 엄마 좀 서운하네. 엄마가 민희를 칭찬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 똑똑한 머리 같게 해준 거잖아. 엄마 좀 서운하다. 그래요. 오빠 어머님한테 제일 감사한 건 아니에요? 서운하다고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바로 눈치를 채고 예비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엄마한테 가장 먼저 감사하다고 전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이 예비 며느리를 칭찬하는 이유가 암묵적으로 저에게 잘 지내자고 어필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예비 신랑은 자기가 눈치를 살며서 엄마에게도 고마워한다고 전해야만 해요. 하든 너도 며느리로서 와이프로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기만 해줄래 말이야. 우리 아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 살면서 겪어본 일 중 하나도 없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겪게 될 때 우리 남편은 막무가내로 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거든.
문제를 일으켜도 시댁에서 집을 팔아서라도 다 갚아줄 것처럼 굴기도 해서 걱정 없이 살았어. 하지만 남편이 저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가 약간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가 해온 행동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 어쨌든 대책 없는 남편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 결혼한 뒤 2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아들을 낳았고 육아를 함께하고 있어. 번외하는 게 낫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졌는데 딸이더라. 그 유아들 하나, 딸 하나 얼마나 든든한 조합입니다. 전 그렇게 연년생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었지요. 근데 정말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인터넷으로만 보나 TV를 봐도 아이들이 너무 작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아이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제 아이는 물론 배로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지만 그래도 정말 이걸 어떻게 키우지 갖다 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 만큼 힘들 때도 있었어요. 게다가 자식을 키우는 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의 연속이라고 무조건 사랑만 가지고 키운다고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요즘은 정부 지원이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애 키우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정말 누구를 닮면서 체력이 넘쳐나는 건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말갈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은 남편의 성향을 많이 닮아서인지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이건 역시 시부모님의 영향이 컸죠. 육아는 엄마가 하는 일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거의 자기 아들을 키우는 듯이 참견을 해서 어려웠어요. 우리 손자가 뭘 하든 그대로 따르라며 거의 3대 bom자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절대로 우리 손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해주어야 한다며 이렇게 키울 아이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어요? 뭐든지 손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키워라고 하니 구김살이 없어야 한다는 법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감싸도록 하는데 우리 아들은 제멋대로 하려고만 하더라고요. 개차반 기질이 좀 있긴 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사실이랍니다. 정말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야겠어요. 다만 길에다가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맨날 다른 아이들이랑 싸워서 민원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힘든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저는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지만 나날이 사고를 치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내가 리 전주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데를 그만두고 이제 아이들을 직접 돌보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멀쩡히 다니고 있던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아이들을 내가 보고 있는데 젊을 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나중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일하면서 돈이 부족한 나중을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어머니께서 솔직히 너무 애들을 차별하신다고 느껴져요. 우리 딸에게는 맨날 이상한 간식을 주시고 아들만 챙기시는데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아들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점점 버릇도 나빠지는 것 같고요. 얘가 내가 애들을 차별한다고? 그냥 손자에게 과자를 조금 더 준 것뿐인데 그걸로 차별이라고 할 때가 왔나 싶어요. 전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손녀딸이 손자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거나 손자의 것을 탐내려 하면 혼내야지. 이런 버릇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된 거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면서 내가 섭할 때 어머님의 행동이 차별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육아를 맡을 테니 어머님은 육아나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어머님, 저와 남편이 상의해 결정한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언짢은 표정만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아들이 점점 제 훈육에 익숙해지고 사람다운 태도를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잔소리를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랑과 이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물건은 욕심낼 줄도 알아야 챙기는 것도 많은 법이야. 아니, 아들이나 딸이 먹고 있는 과자를 빼앗거나 장난감을 망가뜨리면 당연히 훈육해야죠. 본인 것이 아니라고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어머님께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시면 애들 성격이 점점 삐뚤어지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죠. 아들은 무조건 귀하게 키워야 하는 법이에요. 세상에 아들을 이렇게까지 혼내면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옛날 같았으면 소박하게 맞고 쫓겨날 행동인 거예요. 그게 제가 정말 답답해서 너무 무섭게 훈육하고 살살 달래줄 알아야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우리 딸을 이렇게도 똑같이 아들의 것을 빼앗으면 호랑이가 되어서 난리를 치곤 했어요. 어디 계집에 가 사내 놈이 가지고 놓는 걸 탐하냐면서 말이죠. 도대체 이게 요즘 시대에 걸맞은 훈육법이라든지 육아법이 맞냐고요? 시대적 발언,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뱉어댔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것을 싫어했고 우리 딸도 말을 잘하게 된 이후부터는 친할머니가 싫다고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참 가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죠. 어머님, 자꾸 저희 아들과 딸 차별하지 마세요. 이제 애들도 다 알아듣고 있는 나이고 본인이 어떤 대여를 받고 있는지도 다 알아채겠죠. 나이가 들었단 거야. 둘 다 제 귀한 자식들이 선물을 하던 용돈을 주던 똑같이 주세요. 아들이라고 더 좋은 걸 주시고 용돈도 더 많이 주는 게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참나, 내 마음대로 용돈을 주고 선물을 해도 뭐라고 해. 자꾸 이렇게 참견하면 아예 안 주는 것도 있다. 내가 애들한테 주는 용돈이 잔금 포인트로 들어가는 걸 모를까봐 그래? 어차피는 다 돈을 내가 애들한테 핑계로 가져가는 걸까봐 나도 줄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그런 거야? 말야, 속에 안 들어요? 어머니가 애들의 통장 만들어주고 거기에 넣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과자를 사줄 때도 아들만 몰래 주는 행동들을 하는 저희 딸이가요. 다 알고 있는데요. 집에 오니까 얼마나 속상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초등학생인데 그 차별을 그만해 주세요. 애들이 연년생인데 사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할 것 없이 둘 다 비슷하게 성장했는데 우리 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딸의 불만도 늘어가고 아무튼 이 가정관계는 참으로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아이들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눈치, 저기서 눈치 봐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고 난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시어머니의 차별을 중재하느라 바빴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집안일도 하고 가끔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며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리저리 시간을 쪼개 잘 지내고 있으니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눈치를 살피던 우리 시어머니가 탁지 않아 하는 게 아닐까 해요. 정말 시댁이라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담인지 다른 집들도 다 하나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죠.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들은 말이죠. 저렇게 회사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는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을 펑펑 쓰면서 집에서 노는 게 말이 되냐? 애들도 다 컸겠다. 이제는 알바라도 해야지. 생활비에는 조금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서 놀거나 먹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 간식도 간간히 챙겨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워서 학원에 혼자 못 가는데 제가 일을 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겠어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주세요. 어머님이 제 24시간 일상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참 힘들어요. 뭐야, 힘들어. 내가 어디 하늘 같은 시댁에서 말을 하는데 누나를 불러서 대꾸를 하고 있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원하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커피를 사 먹고 하는 것을 들고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지. 도대체 한 푼 두 푼 아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 말을 할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손주들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 손자는 살이 안 찌고 너무 말랐냐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면서 혼란스러워요. 아이들이니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니까 살이 잘 찌지 않겠지만 제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 대해 나한테 잔소리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 많은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음식만 먹이고는 못 살겠죠? 건강하게 좀 마른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살을 잡아야 뭘 좋다고 하신 거예요? 엄마야, 아이들이 어릴 때 살이 많이 찌면 건강해 보이고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뱃살도 없이 아이가 피부로부터 긁어모으지 못하면 좋겠어요. 딱 제발 몰랐어요라도 해야지 만에 들리켜나 되겠어요. 그럴로 애 강도 켜나 크겠고요. 그리고 키는 매년 쑥쑥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님은 맨날 처먹기만 해서 우리 남편처럼 뒤룩뒤룩 살이 쪄서 보기 흉하게 셔츠 단추도 다 벌어지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애들이 그나마 절 닮아서 마른 게 다행이지 않겠어요. 어머님이나 남편 닮았으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소화비만 걱정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뭐 딱히 디리디리 아니, 정말 며느리가 못하는 말이 없네. 너 지금 나를 보고 비만이라고 살찌겉 말하는 거야? 내가 나이 들어서 살이 안 빼지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나한테 대놓고 비만이라고 했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아우, 제가 언제 노렸어요? 아이고, 이 집은 정말 며느리 하나를 잘 들였어. 어째서 이렇게 속이 깊은지 몰라. 내조도 아주 잘하겠어? 그럼요. 우리 미니가 얼마나 생각이 넓고 센스 있는지 몰라. 유난히 저 녀석은 장가 가는 거 하나도 잘하는 거야? 예민이가 그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했다고. 아닙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모아두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파티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강하게 먹었죠.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전혀 몰랐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도 한창 분위기 속에서 자기 욕심만 내세우느라 바쁘더라고요. 우리 미니는 이런 파티도 센스 있게 준비하고 어째서 이렇게 많고 예쁜 집을 골라서 하는지 놀랍죠. 우리의 센스 있는 미래는 예단 준비를 센스 있게 잘할 것 같아. 나는 너무 기대돼.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 엄마, 여기서 갑자기 예단 얘기를 왜 해? 우리가 미니에게 예단 얘기를 하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 그만 좀 해. 손님들도 계신데 여기서 불편하게 그런 얘기를 왜 꺼내지? 어머, 너야말로 친척 어르신들이 다 계시는데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사람들 민망하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내게 대놓고 예단을 더 해달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어. 그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은 표정이 일그러진 채 자신의 엄마에게 전했어.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의 갈등이 생기기 전에 나는 그런 예비 신랑의 손을 괜찮다고 꾹 잡아주며 이야기했어.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나는 이해해 줄게요. 식사하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병원에서도 잔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어머니 앞에서 정말로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면
점심과 저녁을 드실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실래요? 제가 확인하고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골라드려 드릴게요. 그럴까요? 제가 무슨 고봉밥을 먹었다고 그러니 다들이 그 정도만 먹으면서 사는 거죠. 아유, 이것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옆에서 같이 다이어트를 할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 하려니까 밥을 먹는 양을 줄이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는 좀 그만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휴, 스트레스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저희 애들이 살아 안 친다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덜 눈치채셨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혀를 몇 번 끌 거라며 싫어합니다. 차라도 더 이상 저와 말을 섞고 싶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은근히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저도 시어머니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다이어트로 맞불 작전에 참여하러 왔어요. 일부러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니까 시어멜리도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뭐 드셨어요? 설렁탕을 드셨다고요? 설마 국물에 소금을 팍팍 넣지는 않으셨죠? 살쪄요. 그리고 국물이 있는 음식은 다이어트 할 때 절대 금물이라고 국물까지 싹 다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요. 결코 국물이 든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대신 오이나 당근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눈치를 챘는지 저한테 애들 밥을 먹이는 곳으로 가지고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알았죠? 시어머니도 자신이 잔소리를 듣는 것에 견디기 어려워하는데 그것이 그나마 말인 거예요. 시어머니를 퇴치하는 방법도 눈치채겠지만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며 바빠 지내다 보니 예전에 잊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점점 그림자처럼 나타나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요즘 들어 제 얼마나 일이 있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고 얼굴 상태도 좋지 않은데 회사 업무 때문에 그렇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니냐며 아휴, 제가 회사에 얽매여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어요. 이건 회사로 인한 일로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내 자리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게 뭐야? 잘 다녀가던 회사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게 왜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라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기일까지 말해주기는 어렵고 내가 라인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믿고 따르던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은 회사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게 되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까지 튀기를 쓸 것 같아. 근데 내가 부장님이 라인이라는 걸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도움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타고 그랬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어도 중간에 가는 법인데 왜 이리저리 라인을 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 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없잖아. 당장 할 일이라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서야 꼬리를 자를 수도 없고 손 털기도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가늘고 길게 가려고 했는데 마음을 틀었더니 바로 달인처럼 되어버리는 줄 알았겠죠. 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말 오래전부터 의지를 하고 따르던 부장님이 나 혼자로는 손을 털 수 없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말은 안 했지만 그 심경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그 뒤로 무슨 말도 하지 않았고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마음에 담아둘 만큼은 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딱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남편 얼굴에 점점 더 근심이 들어오는 것 같고 영 잘 못 먹는 것 같고 거기다가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굴살이 쏙 내렸다고요. 저도 덩달아서 현실의 무서움이 닥쳐오니까 점점 말수도 줄고 활기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실직자가 되면 당장 아이들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먹고 살 걱정에 적금 통장까지 해지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수가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 친정 엄마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정 엄마께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회사에서 왠지 잘릴 것 같다고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니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일이 없는데 지금부터 짐작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있겠니? 아직까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 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지금은 마음 편안하게 먹으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결정되면 김서방이 와서 말을 다 해줄 테니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밤에 잠자는 것이 불안하고 잡생각이 많아서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집안일도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남들보다는 보다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네요. 그런 잡생각이 들 때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봐도 좋고 봉사를 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엄마가 봉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고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잖니? 너도 나랑 같이 봉사나 한번 다녀볼래? 저는 고민 끝에 한번 봉사를 따라다녀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친정 엄마의 말대로 잡생각을 버리기에는 몸 쓰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시간이 꽤 비니까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친정 엄마랑 같이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왜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저를 옭아매고 있던 잡생각도 사라지고요. 봉사를 다니면서 같이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평소에는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만 만나다가 전혀 새로운 인맥을 만들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니까 듣는 이야기도 참 많고 참 좋더라고요. 너 요즘 어디를 그렇게 쏘아 다니느냐? 낮에 집에도 없고 그러냐? 어디 뭐 바람이라도 난 줄 알겠다. 맨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뭐라고 다니는 거야? 아이 어머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요즘 친정 엄마 따라서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몰랐는데 나름 보람차고 좋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저도 배워가는 게 있고요. 아이고,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나 참 야시되게도 봉사나 좀 해라. 아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먼. 그것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이 우리 소시민이 누구를 도우는다고. 어머님, 이게 마음으로 하는 봉사지. 돈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할 거 없으면 트집을 잡으려고 하나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너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아. 나는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예비 신랑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예요.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어. 예비 신랑은 우리 회사로 오기 전에 대기업에서 일했어. 그러다가 일주일에 4번씩 유흥주점에서 자주 있는 회식 문화와 그 안의 경쟁에서 지쳐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어. 나는 예비 신랑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함께 일해보자고 말했어. 그 당시에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신랑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어. 당장 전에 일하던 회사처럼 많은 급여를 주지는 못할지라도. 엄마와 동년배인 어르신께서 계셨어요. 그 어르신은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하신 분으로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을 존경하며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 봉사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해외 봉사를 가면 더욱 혹독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단다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도 있죠.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정말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곳에서 봉사를 한번 다녀오면 많은 생각이 바뀌곤 한답니다.
다음에는 같이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좋은 해외 봉사 자리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좋을 거예요. 저도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눈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어르신께서 저에게 해당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캄보디아로 봉사를 가는 일정이 잡혔다면 함께 가봐도 괜찮겠니 물어보셨는데 남편에게 말씀드렸더니 남편이 괜찮다며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지만 겸사겸사 다녀와서 마음 정리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게다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인생의 추억으로도 남을 것 같다고 하는데 남편이 철이라 들었나 싶어서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해도 아직은 어른들의 손길이 당연히 필요한 아이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맡기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 이번에 해외 봉사를 다녀오게 되어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어머님이 부모님께 맡기려 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같이 가는 거라서 친정집에는 맡기기가 좀 어려워서요. 남편도 다를 거라고 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는 동안에만 아이들을 좀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디를 가든 해외 봉사한다고 해서 그냥 살판이 났다. 무슨 돈 지랄을 하고 싶어서 해외까지 봉사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면 비행기 값이 그리고 호텔 값이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펑펑 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봉사하러 간다고 치지만 그게 관광하러 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거기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뭔 도움을 주겠다고 기업에서 하는 봉사에 가는 거라서 지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하다 보니 이런 기회를 다 얻게 돼요. 되더라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어머님께서 애들 좀 봐주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아주 짜증나 죽겠는데 누군가는 해외로 봉사 간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남들에게 봉사하고 정성을 쏟을 시간에 우리를 더 챙기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도대체 외롭고 힘든 놓친 애들이 떡하니 여기 있는데 모르는 인간들한테 봉사를 하겠다고 난리야? 난리는 너 면세점 가서 면세품을 사오려고 해외 봉사 간다는 거 아니냐? 봉사한다는 건 다 핑계고 노는 거지. 대질 그지해가면서 열불을 토해내는데 도대체 그냥 봉사를 가는 거라 말을 해도 왜 안 믿는 건지 답답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버렸죠. 전 그렇게 의심되시면 어머님도 같이 가시던가 봉사하러 같이 가면 어머님도 나 가야겠네요. 제가 봉사를 하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요? 아이고,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너 봉사하러 가는지 놀러 가는 건지 한번 보자. 돈도 지원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내 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뭐 어렵겠니? 그래, 나도 이참에 비행기나 한번 타보고 너 봉사하는 거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아죠. 결국에는 아이들을 친정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친정엄마, 시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해외로 봉사를 떠났는데 저 정말로요 쪽 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있을 수 있는지 싶을 정도로 아주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올린 진상. 내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인 사람들 앞에서 봉사는 하지 않고 혼자 모자와 원피스 옷을 입은 채 관광객처럼 이 정도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생각했어요.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하며 거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이어갔어요. 제가 피할 생각을 했더니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싫었어요. 함께 봉사해 온 사람들이 모두 피로하고 지친 모습인데 원피스를 입고 온 것은 무슨 생각인가요? 어차피 봉사를 하러 온 거면 편안한 옷으로 봉사를 해야지. 어머니께서 지금 빨래를 하는 중이라 손이 부족하다며 빨래를 도와달라고 하시니 빨리 가서 도와주어야겠어요. 여기서 왜 이러는 건가요? 요즘 날씨에 밖에서 빨래를 하다 보면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세탁기도 없나요? 왜 모든 빨래를 손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난리야, 난리. 주부 습진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 세제에 손을 담그라고 하더니 손상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 손은 소중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커피가 없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같이 봉사를 떠난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일을 2배로 열심히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할 봉사까지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자기를 안 챙긴다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친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해 주셨죠. 에이구, 해외 봉사 오자는 소리를 괜히 꺼낸 게 아닌가 싶네요. 고생이 참 많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가족이라는 데에서 부대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분명히 봉사하러 가는 게 좋을까요? 마침내 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이나 경험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여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문제라는 걸 자네는 알고 있었니?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딱히 자네 흉보할 사람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단순히 부당한 걸로 아쉬운 마음이 이루어지네. 혼자서 그렇게 잔인하게 관광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분,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니까 마음이 아프도록 고생한 것 같아요. 고마워. 이렇게 이루어진 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승진했으니 제자리도 제대로 잡게 될 거고 월급도 올라가니까 더욱 감사해요. 너무 다행이야. 내가 이룬 건 너 덕분이야.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부부로서 갖은 축복과 행운을 느낀다. 앞으로도 제발 계속 좋은 일만 가득해줘. 나를 위해 고생한 것을 알고 술술 지나가는 시간 속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나요? 때문에 이런 생각을 잊으려 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승진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도 알렸어요. 그녀는 이렇게 신나게 울며 환영했습니다. 경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운이 나쁜 건지 뭐인지 그동안은 승진이 잘 안 되었어요. 아니, 이제 한 방에 높은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지도 모르는데 경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법이죠. 잔치를 열어서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다로운 편이나 왜 그런지 이제 남편이 승진을 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잔치상을 한번 제대로 차려보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은근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살짝 언급하려고 해요.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 그런 것 하나도 못 해주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솜씨를 한번 발휘해 보겠다고 생각했죠. 사실 잔치상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남편이랑 제가 회사 생활을 함께하면서 나눈 각종 고비를 오늘 한꺼번에 씻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식 때 내가 이혼한다고 했으면 당신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그래서 나도 한 번 더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먹었더라도 너희 엄마가 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미안하다. 아, 미안할 필요 없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야 할지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시부모님의 이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몹쓸 소리도 많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말도 안 되는 몹쓸 소리를 하는 건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당신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티라고 해서 고기를 꼭 뜨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이빨이 튼튼해서 고기를 잘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뭐죠? 생선구이나 조개탕이에요. 해산물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요. 승진 축하 파티이니까 먹고 싶다는 것만으로 준비해 왔어요. 며칠 전부터 조개탕이 먹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셔서 열심히 만들어 봤거든요. 국물 맛이 정말 시원할 거예요. 어서 앉아서 드세요. 제가 먹을 것 하나도 없다니 도대체 뭘 먹으라고 이 상들을 내배는 거야? 제가 제 여성이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두어야 해요. 고작 이런 걸로만 먹겠다고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건 아닌데. 밥상머리에서 계속 트집을 잡아대는데 이건 정말 내 남편의 승진을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은데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걱정이 되시겠지만 제가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결혼 과정에 대해 묻지 않고 오로지 돈에 집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났어요.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몰라도 제가 이혼 진행을 통해 아버지께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항을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교육하기 위해 아버지를 위해 저와 남편 그리고 변호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봉사를 하러 갔다면 봉사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원피스를 입고 관광객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챙기려고 거기까지 가겠지만 내가 더 힘들고 지쳤다면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봉사를 그렇게 더운 나라로 가는 것인지 몰라요? 원시적인 것이 아주 우습죠. 나를 챙길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예전 같았다면 아주 시댁에서 쫓겨날 짓을 한 거죠. 무슨 봉사를 일주일 내내 하느냐. 하루 이틀 정도는 관광도 하고 놀 줄 알았었는데 아유,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구경도 한 번 못했어요. 적당히 관광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사원이 있는데 유명한 곳도 많다고만 하자도 너무 후진 동네에 짱 박혀맨 마음이랍니다. 더러운 꼴만 보았네? 놀러 간 게 아니라 봉사를 하러 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하실 거면 나중에 그냥 관광 여행을 가자고 하시지 굳이 따라오셔서 괜히 저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만 하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야, 내가 어떻게 더 힘들게 할 일이 있는 거니? 다 알아서 해봤으니 괜찮아요. 밥이나 먹자고 얘기했다가 밥을 다 먹으려다가 할 말이 없을 만큼 황당해서 밥이라도 먹자 하면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하고 싶었던 말은 한 사발이었지만 참았죠. 그렇게 오랜 시간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슬쩍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진을 하고 나면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얼마쯤의 승진인지 며칠 동안 사람들 뒤에서 고생 많이 했었어. 우리 아들, 그럼 이제는 평사원이 아니라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밟은 거야? 하긴 그동안 회사에서 너를 너무 천대하고 했지? 능력이 출중한 우리 아들이라 말야. 남편이 성심성의 근대에 대답하고 있을 때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가서 물 좀 떠와라. 밥을 더 가지고 와라. 반찬이 식었으니 데워와라. 아주 일을 못 시켜서 안달리한 사람처럼 걸더라고. 저도 짜증이 나서 시어머니한테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한마디 뱉었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니 무슨 다이어트야. 그만 좀 잔소리해. 그래 내가 오늘 너랑 아주 단판을 지으려고 왔다 그러더니만 가방에서 무슨 서류 하나를 꺼내는데 양식이 막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이혼 서류가 아니에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다가 어머님이 서류를 물으셨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 서류는 왜요? 내 눈엔 딱 보면 뭔지 알겠니? 이제 우리 아들이 임원으로 승진한 발판을 밟은 거나 다름없는 승진이라니까. 아, 집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봉사를 하고 다니는 너를 놓치면 어떡해? 급에 맞게 우리 아들을 좋은 집안 여식으로 잡아다가 재무시킬 테니까. 내가 말로 할 때 도장 찍을 테니 이혼을 하라는 거야? 남편이 승진했다고
뭔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닌데 단지 승진을 했다고 이혼을 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내가 그동안 내게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 봉사라니, 어랴 할 일로 죽는 봉사라니. 남편 덕분에 살고 있으면 말이야. 시댁에서 찾아와서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엄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내가 곱게 보이면 어떡하니까? 알바니까 아빠한테 이혼해달라고 올 것 같아. 엄마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아, 미친 거 아니야? 하도 황당한 소리 하네. 이혼은 무슨? 이런 소리 하려고 지금 저녁상을 차리는 거야? 얘는 미쳤나 봐. 왜 그러냐고. 내 앞에서 헛기침하는 모습을 봐해 시이가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네? 무슨 능력도 없는데 우리 아들한테 의지하면서 뭐 돈을 쓰고 그러고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을 해야지.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거야? 엄마가 한 말은 무의미한 소리야. 듣지 마라. 나는 엄마랑만 이야기할 거니까. 더 이상 이혼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희 아들을 이혼시키기로 결정했으니 손자는 아들의 아이니까 우리와 함께 데리고 갈 거니까 그 쓸모없는 소녀는 너가 데리고 가라고. 당장 이혼하세요. 정말 확실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당신도 이제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거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아이 아닌 아들인데 나한테는 사전 협의 없이 왜 엄마가 나를 이혼시키려 하는 거야? 지금은 마누라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집에 가세요. 미쳐야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를 키운다고 하는데 회사 일을 그만두고 안 맡긴 거부터 얘기해야지. 키워줄 거라고 해둔데 돈까지 왜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하며 벌어야 하냐고 승진까지 했을 텐데.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치우려다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사님, 저예요. 이번에 저희 남편을 승진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거 취소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남편을 잘라버리세요. 전적도 화려한데 뭘 믿고 승진을 시켜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혼자 멋대로 결정한 일이지. 나는 당신이랑 이혼 안 한다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어머님이 나랑 이혼하라더라. 아,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건데 뭐가 문제야? 방해하지 마, 여사님. 승진 취소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시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 멱살을 확 잡아들인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놀랐고 남편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내 삶이 다시 건재해지기도 했거든. 내가 이걸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야? 내 삶이 이제야 꽃피기 시작했는데 엄마의 입방정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도 못하고 멱살을 잡힌 채로 흔들리고 있었어. 남편은 그 후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숨겨둔 이야기를 어쩌다가 털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될 뻔했을 때 도와준 건 내 아내 덕분이야. 엄마랑 같이 갔던 그 어르신분이 내가 해고를 면하게 도와주셨다고. 그 후 그분이 운영하신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할 수 있었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이해 못했어서 전에 다닌 회사에서 왜 소리를 지는지 아주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전에 다녔던 회사 라인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거기 부장은 클세 뒷돈을 받아 삼켰고 회계팀에 자기 신복을 심어두고 횡령을 했어요. 우리 편부터 시작해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용돈을 팍팍 뿌려서 같이 잘 해보자 하고 했던 게 횡령한 돈이었고 그 돈을 나눠 가지려다 보니 우리 남편도 연루된 거예요. 상여금을 줄 알았던 돈들이 다 남편이 받아먹은 것을 나눠 가져온 거예요. 점차 금액이 커지니까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고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해서 제와 남편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봉사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요.
불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